삼김시대 정치 지도자의 유형. 일본에는 전국시대의 장군 3명을 비교하는 우원이 있다. 옳지 않는 새는 차라리 그 목을 비틀어 버릴 사람이라는 오다. 무슨 꾀를 부려서라도 새가 울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도요토미,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릴 사람이라는 도쿠가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일본의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었던 새 장수의 성격과 미래를 꿰뚫어 보는 민중들의 해안이 간단한 우화 속에 역사의 침전물처럼 녹아 흐르고 있음이 여실히 엿보이고 있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60년대 이후 40여 년에 걸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언제나 그 중심부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 특히 삼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의 역사적 인물이었던 무장들을 평가해 놓은 것처럼 평가해 본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이 가끔은 나에게 있어 커다란 흥미거리였다. 어쩌다 나는 이 세 분과 특별한 연분을 맺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특한 일 처리 방식을 조금씩은 알고 있어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치인들과의 접촉은 사상계 근무 시절부터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 일을 하기는 아무래도 현민 선생의 보좌관이 되고 난 이후부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내 나이가 30을 넘긴 시점이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을 기초한 헌법학자인 현민유진호 박사가 고려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난 얼마 후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영입이 되자 사상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를 보좌역으로 발탁하는 바람에 나는 그만 백면서생인 채로 정가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로부터 시작된 정치인들과의 접촉은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무슨 회의 때나 행사 때마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기를 반복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연극의 객석에서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모습과 흡사한 것이었다. 야당이 스스로 당을 해체하는 극약 처방을 쓰면서까지 결사적으로 저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삼선 개헌안이 여당의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자 노심초사했던 현민 선생은 울어가 치밀어 병을 얻게 되고 얼마 안가 정계를 은퇴하게 되니 나는 졸지의 실업자가 될 판이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을 때의 대학 2년 선배로 학생 때부터 이미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경험이 있는 한영수 선배가 연락이 와 급히 좀 만나자는 것이다. 그도 별 볼 일 없는 터이기는 나와 마찬가지이지만 같은 정치권에서 하루해를 보내는 동지적 관계인데다가 선배라는 이유로 나는 그의 연락을 거부하지 못한 채 그를 만나러 갔다. 다방에서 만난 그는 대뜸 소속이 자네를 찾고 있어 하는 것이다. 나는 에이 거짓말. 나 그 양반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왜 찾아요? 그는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다. 소속이 7년 만에 정치방학을 끝내고 미국서 들어 정치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보좌역을 구하고 있어. 그래서 송원영 선배하고 나하고 자네를 추천했으니까 한번 만나나 봐. 그런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지 며칠 후 소속 선배가 차를 어디로인가 보낼 테니까 그리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 나는 저녁 퇴근 무렵 소속이 보낸 차를 타고 그의 해화동 집으로 안내받아갔다. 그는 이미 집에 들어와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를 아주 오래전에 만난 동지인 것처럼 스스럼 없이 자신의 2층 서재로 안내하면서 밥상을 가운데로 하고 마주 앉았다. 그는 나에 대해 이미 많은 얘기를 들었다는 인사와 더불어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설명하면서 죽으나 사나 나와 함께 정치에 보세하는 것이다. 이거 참 난감한 일이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죽으나 사나 정치를 같이 해보자. 그거 참 매력 있는 말인데 삶도 죽음도 같이 하자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혁명 동지도 아니고 말이야. 하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헤어져 그의 집을 나왔다. 내가 소속 선배를 만났다는 얘기가 정가에 벌써 소문이 났던 것일까. 며칠도 안 돼 이번에는 DJ가 사람을 보내 동교동 자기 집에서 아침을 같이 먹자는 연락을 해 오는 것이다. 아침밥상 앞에서 그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얼마냐고 묻고는 그 월급에서 한 2만 원 정도 더 주면 내 보좌역을 할 수 있겠느냐고 흥정을 하는 것처럼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아차 지금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영락없이 붙잡히겠구나 싶어 얼른 대답하였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만 여유를 주십시오. 저도 마음의 정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모면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다 싶어 어물어물 자리를 뜨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이철성과 김대중. 한 사람의 보좌역을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한 사람은 저녁 밥상 앞에서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적인 동지적 관계이기를 요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침 밥상 앞에서 월급을 따지면서 계약 관계를 맺으려 한다. 저녁 밥상과 아침 밥상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분위기의 차이야말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 사람이 의리, 이념, 명분 같은 것을 중시하는 구식의 방법으로 접근해 온 것이라면 또 한 사람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상업적인 신식의 접근법을 쓴 것으로 보여진다. 한 사람이 무모할 정도의 무딘 지사형이라면 또 한 사람은 얄미울 정도의 참신한 경영자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YS는 또 어떤가. 3당 합당 후 여러모로 미운 오리새끼처럼 굴었던 나를 그는 대통령 후가 되자마자 보좌역으로 임명하였다. 처음에는 최창현 비서실장이 찾아와 YS가 나를 보좌역으로 임명할 거라는 귀띔을 해주고 난 그 이튿날 아침 YS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하는 말은 대뜸 앞뒤 설명도 없이 연락받았자. 니 온나. 다. 그것이 전부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얼마 후 후보 시절에 보좌진들과 함께 불고기집에서 회식을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나에게 귓속말로 앞으로 주요한 역할을 맡길 테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헤어질 때 또 한 번 하고서야 차를 타고 떠났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 발령이다. 아주 간단하다. 설명이 필요 없다. 이는 틀림없이 제왕적 보스형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JP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조선실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우암 송시열이라고 듣고 있는데 지난 50여 년의 한국실록을 쓴다면 JP가 아마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그는 2인자로서의 자리를 오래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일본의 도국가와 같은 유형의 정치인이 아닐까. 1인자가 되기 위한 끝없는 인내, 굴욕까지도 감수하면서 2인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계산된 정치 역정을 보면 그 역시 DJ와 같은 타산적인 경영자형이 아닐까. 그래서 DJP 연합이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들 지도자들이 있어 한 시대도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이제 이들 지도자들이 모두 가고 없는 지금 어떤 지도자가 있어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내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